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58세의 박찬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건설 현장의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3차로 인천 송도에 있는 성인 나이트 클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전 처음 보는 여인과 즉석 만남을 가졌고 그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혼을 했기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비록 하루였지만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이기 때문에 그저 추억 속의 한 부분으로 남기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제가 벌을 받는 걸까요? 저는 3개월 뒤 그녀를 의외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직장 상사의 집에서요. 무슨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날 그녀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오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던 저의 은밀한 비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선택에 대해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잊고 싶은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중견건설회사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어요. 현장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상 팀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금요일이었죠. 월말 실적 보고가 끝나고 팀원들이 회식을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회식이라 모두들 신나게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1차가 끝날 무렵 막내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팀장님, 오늘은 2차 가죠. 송도에 괜찮은 곳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내심 반대했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팀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던 저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말하는 곳이 성인 나이트라는 걸 알았을 때는 더욱 망설여졌어요. 팀장님, 젊은 시절에도 가보셨잖아요. 오늘만이라도 함께 가시죠. 젊은 시절. 그러니까 30년도 더 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발을 끊었던 곳이었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후에는 그런 곳에 갈 이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팀원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잠깐만 가보죠.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에 위치한 그 나이트클럽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룸에 들어서니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저를 맞이했어요. 팀원들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맥주잔을 손에 들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웨이터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즉석 만남 원하시나요? 괜찮은 분들이 계신데요. 팀원들이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3명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모두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그 중 한 분이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165cm 정도의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른 분들과는 달리 어딘가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그 여성이 제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기에는 너무 정숙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찬석입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요즘 날씨나 송도 개발 이야기 등 일상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팀원들은 각자 파트너와 함께 즐기기 시작했고 저와 수진 씨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 관련 이야기도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건설업계 분이신가요? 네, 그런 셈이죠. 예전에 조금 관련 일을 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찬석 씨, 시간이 되시면 3차 하실래요?
조용한 곳에서 술 한 잔 더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제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편안한 상대였고 집에 가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 씨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저 역시 평소 느끼던 중년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서로에게 필요했던 위로와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먼저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찬석 씨,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수진 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연락처를 교환할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만남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감했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잠깐 만나 위로를 나눈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락처 교환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수진 씨와의 만남 이후 3개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장관리팀 팀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 현장에서 본사 내근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찬석 씨 축하합니다. 드디어 본사 발령이네요. 25년간 현장만 다니던 저로서는 큰 변화였어요. 헬멧 대신 넥타이를 매고 안전화 대신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본사 건물 15층에 있는 기획관리팀에 배치되었어요. 첫 출근 날 부서장이 저를 한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찬석 씨, 이분이 황대성 차장님이에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분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찬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황대성 씨는 저보다 3살 어린 55세였지만 대학을 나와 일찍 입사해서 저보다 먼저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온화하고 신뢰감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찬석 형님, 현장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본사 업무는 처음이라 많이 도와주세요. 대성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업무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식당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형님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셔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을 잘 잡아주세요. 정말 든든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희는 친해졌어요. 대성 씨는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자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지만 부인과 알콩달콩 살고 있다고 했어요. 형님,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와세요. 아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고마워요. 기회가 되면 꼭 가볼게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대성 씨는 저를 친형처럼 따랐고 저 역시 그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나이는 비슷하지만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연륜 때문인지 그가 저를 형님으로 모시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회사 일로 고민이 있을 때면 항상 저에게 상의했고 저 역시 본사 업무에 대해 그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퇴근 후에도 가끔 술 한잔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형님은 정말 인생의 선배 같아요. 현장에서 쌓은 경험담을 들을 때마다 많이 배워요. 그렇게 2달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대성 씨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아내가 형님 한번 뵙고 싶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좋죠. 대성 씨는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그날 밤 나이트를 갔던 곳과도 가까운 거리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문 뒤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대성 씨 집에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는 평범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대성 씨의 밝은 미소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으며 둘러보니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었어요. 거실 벽에는 대성 씨와 부인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여성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성 씨가 주방 쪽으로 향하며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여보, 형님 왔어. 그때 주방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나타난 여성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여성은 바로 3개월 전 나이트에서 만났던 이수진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 씨의 아내 이수진이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입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찬석입니다. 가까스로 인사말을 내뱉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다행히 대성 씨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와 수진 씨는 가능한 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극도로 불편했습니다. 형님, 맥주 드실까요? 아니면 소주? 대성 씨의 질문에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뭐든 좋아요. 마음속으로는 술이라도 마셔야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 씨도 마찬가지인지 연신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어요. 식탁으로 오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저희는 식탁으로 이동했어요. 갖가지 음식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맛있어 보인다고 칭찬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건배합시다. 형님과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첫 식사예요. 대성 씨가 소주잔을 들며 밝게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고 수진 씨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저와 수진 씨는 최대한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형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지 않아요? 수진이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을 먹어도 모래 씹는 맛이었거든요. 수진아, 형님께 그 김치찜도 드려봐. 수진 씨가 김치찜을 제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조차 어색했어요. 3개월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여성과 제가 생각만 해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대성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게요. 요즘 업무가 많아서 형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대성 씨는 정말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의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의 아내와 생각할수록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대성 씨는 좋은 술을 꺼내왔습니다. 형님, 이 술 한번 드셔보세요. 지난번에 출장 갔을 때 사온 건데 정말 좋아요. 저는 술잔을 받아들며 대성 씨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저를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수진 씨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수진 씨와 저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마주섰어요. 우리 둘 다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죠?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대성 씨가 부인 이야기를 할 때도 이름만 들었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회사에 친형 같은 분이 오셨다고 해서 설마 그분일 줄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성 씨의 목소리가 더욱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찬석 씨, 제발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대성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물론이죠.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대성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어디 계세요? 저희는 급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대성 씨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반겼습니다. 형님, 수진이가 커피 타준다고 하는데 드실래요? 네, 좋아요.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월요일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대성 씨를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대성 씨는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잤어요. 수진이가 형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자주 만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대성 씨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있는데 저는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부터 대성 씨를 대하는 것이 어색해졌어요. 그가 웃으며 다가올 때마다 저는 시선을 피하게 되었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형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업무가 좀 바빠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업무가 바빠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설쳤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니 수진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문자를 받은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혹시 대성 씨가 뭔가 눈치챈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 씨는 저보다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마 찬석 씨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만났는지 기억하시죠?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일들은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할 것 같아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더 큰 갈등에 빠졌어요. 대성 씨는 여전히 저를 친형처럼 따랐고 가끔 집에 놀러 오라고 했지만 저는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수진 씨와 다시 마주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형님, 다시 한번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수진이가 언제 또 오시냐고 물어보던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대성 씨는 정말 저를 좋아했고 수진 씨도 겉으로는 완벽한 아내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비밀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대성 씨와 대화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고 그의 순수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2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또다시 수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절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퇴근 후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수진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나이트에서 만나는 분들과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더 깊은 관계를 가져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중 한 분이 기혼자인데 그분의 부인이 저를 상간녀로 고소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상간녀 고소라니.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분 부인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했대요. 저희가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호텔 출입하는 것까지 다 찍혔어요. 수진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소장이 벌써 법원에 접수됐대요.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해요. 5천만 원이요? 네, 그분이 의사라서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결혼한 지 25년 된 부부래요. 그래서 위자료도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 씨의 개인적인 문제지만 제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만약 이번 일로 수진 씨와 저와의 관계가 다 들통 나버리면 대성 씨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이 일이 대성 씨에게까지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습니다. 변호사는 만나봤어요? 네, 어제 상담받았는데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합의를 해야죠. 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제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대성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만약 이 일을 알게 되면 대성이는 저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친정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찼어요. 정말 막막해요.
수진 씨의 상황은 심각했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찬석 씨,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도와드리죠? 저도 그런 큰 돈은. 조금씩이라도요. 제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수진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비록 그녀의 잘못이지만 대성 씨가 상처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우선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 그리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정도요.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지만 변호사가 협상해서 3천만 원까지 낮췄대요. 3,500만 원은 저에게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성 씨를 생각하면 도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말요? 고마워요. 찬석 씨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는 저에게 매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어요. 3,500만 원은 저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성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수진 씨에게 1천만 원을 먼저 건넸어요. 개인 적금을 해지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쓰세요. 나머지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하지만 일주일 후 수진 씨에게서 또다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더 빨리 합의하자고 재촉하고 있어요. 늦으면 소송이 더 길어질 수 있대요. 결국 저는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수진 씨에게 나머지 돈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조심하세요. 대성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찬석 씨 덕분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수진 씨에게 돈을 건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 대성 씨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먼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대성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저에게 같이 밥 먹자고 했을 텐데 말이죠. 대성 씨, 점심 안 먹어요? 저는 밥맛이 없어요. 형님 먼저 드세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굳이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 들어서자 대성 씨가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형님, 퇴근 후에 시간 되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래요. 뭔데요? 여기서는 말하기 어렵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퇴근 후 대성 씨가 정한 술집에서 만났어요. 평소에 가던 밝은 분위기의 호프집이 아니라 조용한 선술집이었습니다. 형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요. 뭐든 말해봐요. 대성 씨는 소주잔을 한 번에 비우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혹시 수진이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대성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수진이가 누군가와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형님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자니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그게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이요? 우연히 만나서 1시간 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대성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던데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대성 씨, 사실은 그때 대성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춰 세웠어요. 형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이세요? 수진이가 정기적으로 나이트클럽에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른 남자들과 만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대성 씨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혼을 위해서요. 대성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의심만 했었어요. 수진이가 가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고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다르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사립 탐정을요? 네, 그래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수진이가 일주일에 2번씩 나이트에 가는 것, 거기서 여러 남자들과 만나는 것, 그리고
그중 한 명과는 정기적으로 호텔에서 만나는 것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의사인데 그 사람 부인이 수진이를 상간녀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이랑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성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수진이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혹시 돈을 주셨어요? 네, 죄송해요. 대성 씨가 상처받을까 봐서. 대성 씨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형님다운 행동이에요.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형님도 당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형님을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형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 형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요. 아마 그걸 이용한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어제 수진이가 실토했어요. 상간녀 고소는 사실이지만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에요? 네, 그러니까 형님에게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쓴 거죠. 아마 또 다른 남자와의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저는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 아내 때문에 형님까지 피해를 입으셨네요. 아니에요. 대성 씨,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저는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속여서 돈을 요구한 것보다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직장 상사인 대성 씨가 저와 수진 씨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렇게 저에게 고민을 애기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수진 씨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보다 제발 저와 수진 씨와의 사이를 대성 씨가 모르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대성 씨는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저는 제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대성 씨는 수진 씨와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형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서 후련해요. 대성 씨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아마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 돈은 어떻게 하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님, 그건 포기하세요. 수진이한테서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 거예요.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3,5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대성 씨 말이 맞았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성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오늘 시간 좀 내주세요. 몇 가지 여쭤볼 말이 있어서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무덤 속까지 간직하고자 했던 저와 수진 씨와의 그 일들을 말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수진이와 첫 만남이 우리 집에서는 아니었죠? 그 전에 나이트에서 만난 적이 있으시죠? 저는 고민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수진 씨가 대성 씨의 아내인 것도 전혀 알지 못했고 분위기에 취해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고 그저 추억으로 남겨두려고 했는데 대성 씨를 만나고 집에 초대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대성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왜 형님이 수진이에게 돈을 빌려주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저를 위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찬석 형님, 우리 집에서 처음 본 건 맞냐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짐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둘만이 비밀이 있겠구나 하고요. 형님한테 이렇게 직접 들으니 화가 나는 것보다 조금은 후련하네요. 대성 씨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했어요. 그래도 형님이 제 편에서 저를 걱정해 주신 마음은 고마워요. 그 돈도 저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미안해요. 대성 씨, 정말 미안해요. 찬석 형님, 그만하세요.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서로 간에 숨길 것이 없어졌거든요. 한 달 후 대성 씨의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수진 씨는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이혼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형님, 정말 후련해요.
이제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성 씨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결혼했을 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새 아파트도 구했어요. 송도에서 좀 떨어진 곳이지만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좋은 일이네요. 형님도 가끔 놀러 오세요. 이번에는 정말 편하게 놀러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성 씨에게 한 가지 비밀을 더 갖고 있었어요. 수진 씨에게 준 3,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대성 씨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성 씨가 제게 말했어요. 형님,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정말요? 좋은 분이세요? 네, 회사 다른 부서에 계신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저와 잘 맞아요.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행복하세요.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대성 씨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성 씨는 새로운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 역시 그동안의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 항상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 씨는 이혼 후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어요. 아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죠.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대성 씨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가 수진 씨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해요. 대성 씨가 그 사실을 알면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릴 테니까요. 때로는 진실보다 침묵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중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진정한 우정의 가치입니다. 대성 씨와의 관계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죠. 저처럼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때로는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저와 대성 씨의 우정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서로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의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외로움, 권태,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 말이에요. 하지만 잠깐의 유혹보다는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민들도 언젠가는 좋은 경험이 되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